네, 안녕하세요. 표현제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표현제 글쓰기의 장르 특징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 표현제 글쓰기의 장르에 해당되는 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글이니까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발견, 그리고 나를 성찰하는 글, 그런 걸로 해서 인성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글들로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글이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나와 관련된 이야기, 나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등과 관련된 글이 표현적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콥슨이 이야기한 어느 전달의 육요소는 기본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언어학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곳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때도 사회학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이 발신자겠죠. 전화를 거는 사람. 수신자는 전화를 받는 사람, 독자, 말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청중 같은 사람들이 수신자가 되겠죠. 그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는 상황에 의해서 접촉과 약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핵심은 어떤 수신자와 발신자가 어떤 메시지를 담은 어떤 코드, 기호를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언어 전달의 6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고 삼아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매일 뉴스 기사들도 보고요. 또 칼럼 같은 것들을 읽고, 혹은 요즘은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들도 있고 소개된 글들도 있고 어떤 비판하거나 주장하는 글들도 있고 감상 내지 평하는 글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데요. 업무적인 글은 비즈니스 라이팅에 관련된 거죠. 주로 업무 일지 쓰고 계약하고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쓰고 출장 보고서 쓰고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라이팅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문해적인 글쓰기는 대표적으로 시나 소설이죠. 최근에는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웹툰 작가들이 또 인기 직종이 됐는데요. 그 문예 소위 문학 작품들인데요. 이것은 일상의 어떤 영역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상상의 영역, 혹은 허구의 영역, 비유의 영역, 이 중심이 되는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현적 글쓰기는 몇 차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나를 표현하는 그 나를 소재로 해서 나의 성찰, 나의 표현, 이런 것들이 핵심어가 되는 글인데요.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 그리고 설득의 목적, 징교의 목적, 정서적인 어떤 감동, 감언과 같은 목적, 창작에 관련된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보 전달은 애초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카피를 거듭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뉴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혹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애초에 알게 된 사람 혹은 애초에 취재를 한 사람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쓰게 되면 혹은 말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SNS 등을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되죠. 최근에는 뭐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접하는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죠. 이것은 의견, 생각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마음을 바꾸는 거죠.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할 때, 국회에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죠. 우리 당에서 발의한 법에 찬성해달라고 여러 가지 논리를, 근거를 대서 설득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글들, 말들이 주로 정치권, 법원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그리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 할 때 정보 전달은 사실 중심이죠.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설득은 의견이 중심이 되는, 주장이 담기게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장과 함께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설득력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수 있다 것이고요. 친교는 그야말로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거죠. 서로 사귀고 가까운 친구들 간에 편지를 주고받는다거나 가족 간에 어떤 안부를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친교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서 별일 없지, 뭐 잘 지내고 있냐, 이런 것들, 오랜만이네요, 이런 것들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는 문학작품 읽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쨍쨍 내리쬐었다. 이런 문장. 난 오늘 같은 날 수영장에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해가 내 몸에서 땀을 줄줄 나게 했다. 바람도 조금 부럽지만 바람까지 뜨거웠다. 정말 더운 하루, 여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들이 5개의 문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5개의 문장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조금은 다른 색깔, 다른 용도로 쓰이는 문장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해가 쨍쨍 내리쬐다. 수영장에 가면 좋겠다. 땀이 줄줄 흐른다. 바람까지 뜨거웠다. 여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죠. 나머지는 사실 기술에 가까운 것이고,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글쓰기는 나와 관련된 글인데, 나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인가? 설사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거울 보듯이 얼굴 보고 매일같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내 몸 전체를 비춰보기도 하고, 내 마음속을 비춰보기도 하고, 나의 과거를 비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바라봄 혹은 성찰, 관찰, 그런 것이 되겠죠.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이 강좌의 어떤 표현적 글쓰기 강좌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일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주로 쓰는 것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플러스 구체적인 문장으로 쓰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기는 잘 알겠지만 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기록이죠. 하루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사실을 쓰고 그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다라고 의견을 쓰는 것. 요거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기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해가 쨍쨍 내리쬐었다. 땀이 줄줄 났다. 여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거죠. 해가 쨍쨍 내리쬐었다. 땀이 줄줄 흘렀다.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죠.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고 땀이 줄줄 흐르고 이런 것은 팩트죠. 이렇게 이런 하루를 거쳐서 아우 정말 더우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를 쓸 때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표현적 쓰기는 나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런 표현들이 포함이 되겠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의견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표현적 쓰기의 어떤 특징이 될 수 있겠다. 일기의 구조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날 일어났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팩트 하나를 쓰고 그와 관련된 나의 의견이 덧붙여지는 것,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림책도 마찬가지죠. 그림책의 구조, 이야기나 기획문 이런 것들, 그리고 수필의 장르의 특징, 자서전, 작품평 이런 것들도 그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작품평도 마찬가지죠. 작품평도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작품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작품의 특징 플러스 나의 의견이죠. 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평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의 어떤 장르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것. 생활 경험 속에서 깨달음을 구체화하는 것, 관찰하고 깨달음을 갖는 것. 그래서 즐겨 쓰는 습관을 갖는 것. 실제로 감상문이나 회고록 이런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강좌의 어떤 목표랄까요? 그리고 실제로 연습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